네, 9시입니다.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티니 경제TV. 자,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8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개장하는데요. 자, 에코프로 요 5총사들은 혼조권의 출발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출발하는데 요즘 반도체 가진 분들은 조금 열받으시겠어요. 반도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도체 빨리 파세요. 이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되게 속상하실 건데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 봅니다. 반도체도 HBM도 충분히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이제 막 HBM이 이제 지금 초기잖아요. 초기. 초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갖다 대는 것은 정말 무지한 짓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하이닉스 전체 매출 비중 중에 뭐 2%만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지한 얘기죠. 초기에는 숫자를 갖다 대면 안 된다. 꿈의 크기를 갖다 대야 됩니다. 근데 지금 AI가 지금 이번 달 24일도 네이버에서 AI 지금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두 다 모든 기업들 AI 서버 쪽으로 가다 보니까 HBM3, GPU 이거는 뭐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숫자를 갖다 대가지고 뭐 고평가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어쨌거나 또 그렇게 또 선동질을 하니까 소부장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열받으시겠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제 대덕전자 심택 실적 아주 나쁘게 나왔죠. 심택은 뭐 예상 수준이다는 나쁘게 나왔지만 우리가 나쁘게라 예상한 만큼 나빴다 정도고 대덕전자는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나빴다 이런 거고요. 파워로직스 뭐 초전도체 관련주다 했다가 뛰어 올랐다가 어제 12,820원에 산 분들은 오늘 뭐 거의 신용 썼으면 미수 썼으면 거의 다 깡통 됐겠네요. 결국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린 주식시장 하늘에는 주신님이 있습니다. 주신님이 사특한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에잇! 바로 탁 응징을 합니다. 자, 게임즈, 넥슨 게임즈가 낙폭이 크네요.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 반응이 제가 어제 알기로 4시간 만에 앱스토어에서 중국은 구글 플레이가 없어요. 앱스토어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37위가 됐다. 이런 걸 제가 봤었는데 그게 실망스럽다고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시게 대응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좀 의외네요. 오늘 네이버 강세입니다. 그리고 요즘 좀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 실적을 보면서 카카오는 이제 성장성도 의문이 된다. SM 연결 외에는 지금 성장할 게 없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SM도 이거 인수가 마무리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특한 마음으로 일들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그런 걸 하게 냅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요즘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 것 같고요. 엔터올 강세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이 블랙핑크 계약 만료일인데 지금 8월 26일까지 글로벌 콘서트가 있어서 아마 9월 정도 가야 재계약 발표를 좀 하지 않겠느냐. 물론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8월 8일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어쨌거나 화요일 전으로 뭔가 좀 덜썩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민자님 감사드립니다. 다들 민자님도 요즘 참 힘들고 재미없으실 건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애들이 방학이라 네, 참 네, 애들이 방학이면 힘드시죠. 근데 그래도 그것도 자식 키우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들도 이번에 바이오 펀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루닛도 들어갔죠. 의료기기들, 파마 리서치 강세가 돋보이네요. 우리 정혜원님, 프로회원님들은 파마 리서치 제가 이번 기 깜놀 실적을 기대하면서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강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신다 하시면요. 저 같은 참고를 두셔야 되는데 제 카페에 우리 프로회원은 우리 애청자님은 대부분 다 프로회원님이시지만 프로회원 가입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이 정도는 기본 하시고요. 규모가 좀 되시면 우리 정혜원님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마 뭐 저 같은 참모들 한 두셋은 다 두고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실 건데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건 사업이거든요. 알바도 고용하고 정직원도 고용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알바 수준은 우리 프로회원님, 네. 정직원 수준은 우리 정회원님 해서 보시면 제가 파마 리서치를 2분기 실적 전망까지 좀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파마 리서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면 안 그러면 그런 것 내용을 모르면 하루 주가 이런 걸 올라온 걸 어떻게 사?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알면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주가에 대응할 수 있겠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선종을 좀 플러스고요. 한국카본이 좀 강세네요. 네, 2차 전지론을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또 플러스 유지되고 있고요. 금양도 오늘 좀 플러스 되고 있고, 그래도 오늘 5총사 중에는 에코프로 혼자 좀 금양하고 두 종목 예를 좀 쓰고, 그 외에 여타 종목 다 빠지니까 참 이래서 참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런 뭐랄까 극단적 쏠림 현상의 대표적 피해자죠. 좋은 강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비합리적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제 눈에는 훨씬 2차 전지 기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보다 훨씬 매력적인 종목이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주가에 반응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도 앞으로 좀 유튜브를 더 늘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선동적인 단어를 쓰는 분에 휘둘려서 주식시장이 지금 왜곡되고 있구나. 네, 그렇지 않고 좀 합리적인 방향, 우리 또 경험이 많은 우리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하락하고 있다. 건설주도 오늘 약세고요. 건설은 지금 이번에 또 LH공사 얘기 나오면서 공기업들은 다 그런 부조리와 항상 부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부실공사가 얘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영향으로 건설주는 여전히 언제 볕이 안 들까요? 다음에 오늘 LG생활건강이 오랜만에 고개를 한번 들었고요. 화장품들도 조금 강세가 보입니다. FNF도 중국 관련주라서 그동안 쭉 빠졌었는데 좀 괜찮다 이런 분들 잘 모르게 다들 중국이 워낙 지금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IMF 겪어봤잖아요. IMF가 뭡니까? 돈이 다 외자들이 빠져나가 달아나 버리면 그냥 묻어나는 거거든요.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이 돈 갚아라 하면 그냥 멀쩡한 회사도 망하듯이 그래 중국이 지금 그 지경입니다. 중국에 다 공장들이 코로나까지 경험하면서 와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봉쇄를 하고 저래다가 이제 방간첩법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업하다가 잘못하면 빵에 가겠구나. 그래서 주재원들이 중국에는 지금 다들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IMF 꼴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적당히 예, 차근차근 침몰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갑자기 침몰하면 우리가 또 피해를 입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도 여전히 무겁다 하는 점이고요. 자, 바이오들 오늘 에오스코텍, 유한양의 루닛, JLK, 뷰노 이런 AI, 의료 AI 관련주들
강세고요. 여타 바이오주들은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어제 어쨌거나 삼성의 바이오 ETF 상장돼서 그런지 어제는 지금 바이오 분위기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갈수록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뭐 여타 종목들 다 쭉 더 살펴드리겠지만 우선은 늘 강조해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지노믹 트리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제가 한번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근데 바이오주는요, 공시도 많고, 특허 공시가 특히 많고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 하면 막 엄두가 안 나는데, 시간 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이드로리튬 보스 강세, 파마 리서치 강세가 도드라지고요. 오스코텍도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죠. 오늘은 한국 카본 동성화 인텍이 좀 눈에 띄는군요. 이거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메코브루는 지금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등락 종목 수가 어떨까? 외국인 양시장 김순 매도 출발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하락 종목이 840 종목 정도. 어쨌든 하락 종목이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한국 카본이 강세, 한국 카본 동성 화인텍이 강세를 보이는데 핫 종목으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한국 카본 17960입니다.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한국 카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뭐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기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CEO로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투자 의견을 저도 제시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막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건 아닙니다. 자, 이 회사 자본금 220억, 엉덩이가 좀 가볍지는 않죠. 가볍지는 않은데 긍정적 관찰이다 하는 거는 조금 중기적으로 길게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 우리가 배에 그 LNG는 영하 200 몇십 도까지 막 해서 액화를 시켜서 가스를 액화시켜서 여기 화물창에다 넣어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타리새 방구기 빠지듯이 살살 빠져나갑니다. 틈새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 틈새로 좀 못 빠져나가길 하는 보냉제, 온도를 계속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마크 3 타입 이런 게 뭡니까? 했다면요. 자, 이거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보냉제를 이해를 하십니다. 이 프랑스 GTT4가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마크 3하고 NO96하고 두 가지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LNG선을 수주를 하면 척당 열받는데요. 한 100억 정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곰이고 GTT가 왕서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도 LNG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LNG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니까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보냉제 기술이 없지가 않아요.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 것부터 좀 먼저 적용을 좀 진즉부터 좀 했으면 우리나라가 GTT로부터 독립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위정자들이 중요한 거죠. 위정자들이 이런 걸 알고 보좌관이 알아가지고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 기술은 해야 됩니다. 이거 좀 했으면 안타까운데요. 지금도 넣지 않았다. 네, 위정자들 정말 말 같지 않은 거 우리 뭐 위정자들 하도 수준이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만 제발 이런 거라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마크 3에는 이 보냉제가 들어갑니다.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NO96에는 안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펄라이트 이런 게 막, 뭐랄까, 뭐, 흙을 뭘 했다. 뭐 이런 걸로 보셔야 돼요. 글라스울 이런 걸로 해서, 여기는 원래 여기는 대우조선의 양, 지금 하나오션 있죠. 요거는 삼성, 그다음에 현대, 이쪽은 이쪽하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 대우는 안 썼어요. 글라스 자체 생산하다가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이쪽도 네, 폴리우레탄 폼을 이제 N596 에로3부터 하고 지금 슈퍼 플러스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행지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삼성, 현대만 팔아먹었는데 이게 각각 반씩 정도 돼요. 이제는 네, N596 슈퍼 플러스로 가고 있어서 여기도 양쪽으로 다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플렉스. 요거는 본행제 중에 한 겹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거는 네, 카본만 생산합니다. 동성화인텍도 트라이플렉스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한국 카본이 더 프리미엄 누리는 거는 요 트라이플렉스를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서 그렇죠. 동성화인텍도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지만 네, 트라이플렉스는 동성화인텍이 사간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본행제 구조를 아시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프랑스 GT사에 척당 100억씩 주는 게 정말 아까운데요.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나라의 LNG선만이라도 수입하는 LNG선만이라도 국내 선사만이라도 좀 우리 국내 기술로 좀 적용을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폴리우레탄 폼, 이게 N596 슈퍼 플러스 기술이 최근에 GTT가 선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LNG를 수입하는 운송하는 회사들한테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좋은 기술이 있고 네, 새 나가는 게 줄어듭니다. 한번 써볼래요? 좋아. 한번 테스트 해볼게. 오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BOA라는 게 보일드 오브 뭘까요? 자튼 빠져나가는 것. 대폭 낮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해놨을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트라이플렉스 생산업체라는 점에서 프리미엄 요인이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슈퍼 플러스, N596 슈퍼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이제 1위로 다 갑니다. 그러다 이게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집도 폴리우레탄 폼을 쓴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두 가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가 어마무지하죠. 사상 최고의 수주잔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 신소재를 흡사평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유리섬유, 탄소, 특히 유리섬유가 주로 이거 탄산수유 생산하는데 알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하고 합병한 것도 호재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다만 이 회사가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뻑하면 사고가 나요. 이번에 4월 21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 전에도 네, 이 회사는 사고가 막 폭발사고 작업사고 이런 거 많았어요. 많았고 특히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되는 걸 보면 황당합니다. 뭐 배당 30% 이상 변경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시인데 이걸 똑바로 못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를 지정받았다. 이거는 이런 거는 회사가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상장사 중에 배당이나 실적 변경을 잘 못해가지고 불성실 공시 받는 사례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한국 가본 경영진들이 듣다 또 혹시 친척분이 계시면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런 거 좀 똑바로 해라. 부끄럽다. 좀 저급한 말로 쪽팔린다. 네.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환골탈태 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회사는 지금 업황이 역대급으로 좋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 관찰한 거는요.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고 하지만 또 오르고 조정받고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서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가본뿐만 아니라 동성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LNG 테마 나오면 한국 가본, 동성 하이텍 딱 떠올리십시오. 자,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내용 아셨죠?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네, JS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JS권님 저한테 메일 안 보내셨죠? 네. 안 보내겠다. 나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시면 인정! 안 그러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상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한국 카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알면 여러분의 학식으로 얼마든지 판단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데. 왜? 이 특급 참모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업 내용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으로 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네. 자, 소부장들이 좀 움직이는군요. 네, 소부장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함부로 남의 주식을 잘 모르면서 폄훼하고, 내 주식이 좋다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하고, 내 주식이 좋다 주장하더라도 다른 주식을 합리적 근거 없이 어설픈 논리로 파세요. 그거 파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쏠림이 생기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HBM3 관련주들도 구매 크기가 굉장히 크다. 지금의 움직임은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선동적 그런 얘기들에 휩쓸리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제가 다 제 카페 리포트 있으니까요. 다 읽어보십시오. 기업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상진님, 유안타 파라스펙. 네, 유안타 파라스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안타 파라스펙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 정지되기 전에 파시든지 아니면 거래 정지되고 나서 재상장까지 한번 보든지 그건 초이스입니다. 저평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그러시죠. 지금 이익이 나셨다, 손해 안 봤다 이러시면요.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시면 옮기시든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이 스펙으로 재상장되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관련한 리포트는 제 카페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거래정지 나는 거래정지 당하기 싫어 이러시면 그 전에 파시는 거. 아마 거래정지 전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후공정 관련도 좀 플러스가 나는 게 보이고요. 하나오션, 조선주, 엔터주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심택이 올라가는 게 좀 눈에 드네요. 그래서 심택이 실적만 보면 어제 그 잠정 실적만 빼면 갑갑하죠. 어제 실적을 보면요. 어제 실적을 보면 제가 2분기 실적 엄청 안 좋게 나올 거라 그랬는데 어제 매출이 47%나 줄었고요. 작년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16억 적자. 작년에는 1100억 이상 흑자가 났었는데 맞죠? 적자를 비롯해서 와 이것만 보면 매출이 반토막 나고 영업 적자가 이렇게 났다 하는 건데 시장은 너무 올랐습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나쁠 정도는 알았어. 그래서 이 오늘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개장 초기 흐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시장의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약하면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빠도 워낙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개를 든다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좀 살아있구나. 또 읽을 수가 있네요.
우리 GM님.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 여타주들의 주주님들은 굉장히 지금 선량한 피해를 보고 계신 거죠. 특정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특정 종목만 추천하고 여타 종목을 까는 관계로 그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바로 잡힐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봅니다. 자, 수금 한번 적어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양시장이 지금 다 제로입니다. 지수가. 등락폭이요. 자, 아직은 시장이 쏠림 현상은 안 보입니다. 보시면요. 외국인들 팔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좀 전에 적을 때 0.00%였어요. 등락이. 딱 제자리 걸음인데, 상승이 431, 하락이 403. 뭐, 이 정도면 시장이 좀 합리적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 포스코와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이 좀 덜해서 좀 합리적이거든요. 네, 지금은 코스피는 네, 중립이고 코스닥도 좀 전에 적을 때 딱 중립인데요. 0.00%인데 상승이 731, 하락이 734.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합리적인데 글쎄요, 오늘 계속 봐야죠. 에코프로가 과연 어떤 이러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도 겪으셨겠지만 에코프로가 어제도 이랬어요. 10시부터 쭉 밀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쭉 밀렸죠.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만약에 밀린다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짜증나지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JM님 주식은요. 바닥 100일 천장 3일입니다. 참, 뭐, 길고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루 이틀에 확 바뀌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본질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우리는 첫째가 뭐다? 우리는 잘 지키는 겁니다. 잘 지키는 거. 잘 지키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먹는 겁니다. 한번 쭉 먹는 날이 올 겁니다. 신념대로 행동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좀 기가 죽고 대신에 자, 후공정도 밀렸네요. 갑자기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데 에코프로가 밀리기 시작하나요? 네, 에코프로가 밀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후공정도 좀 밀리는군요. IT도 어떤지 볼까요? IT는 아직 괜찮네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좀 움직이군요. 요즘은 에코프로 차트를 올려놓나? 코스닥 지수를 올려놨나? 똑같은 것 같아요. 코스닥의 시총 1, 2위. 코스피를 치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춤을 춰야 되니까 시장이 정신이 없죠.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매너구리님.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현대오토 에버도 이번에 깜짝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왔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중소기업들 실적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기업들도 다 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 일단 SL하고 제가 판단에는 서현이와가 좀 더 돋보이게 나오지 않겠나 싶고 그 외 부품사들도 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민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입니다.